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요일의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작년 한 해를 좀 생각해보면 상반기엔 좀 괜찮았고 하반기 한 7월 정도부터 해서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좀 안 좋았었죠. 실제로 좀 퍼포먼스도 많이 안 좋았고 지수도 급락이 좀 자주 출현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순서로 보면은 8월 엔캐리부터 시작해서 연말로 가면은 이제 정치 관련 불확실성이 국내에만 발생하는 좀 악재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면 올해 초는 1월 중순부터 해서 좀 괜찮았죠. 근데 3월이 지나가면서 관세에 대한 코멘트가 강하게 작용됐고 우리의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 또한 관세에 대한 여파가 좀 하락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런 시간이 올해에는 지속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을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도 우리 코스피는 2,300대, 코스닥은 600대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어떻게 좀 시장을 해석해야 되는가? 시장 단위로 봤을 때 리스크는 없는가? 그리고 지금부터 그러면 더 빠질 생각해야 되는가? 앞으로 상방을 좀 봐야 되는가? 전략이 좀 필요한 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지점에 대해서 최근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주요 키워드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정리 또한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좀 보겠습니다. 장초반 되게 좋았어요. 그죠? 갭상승 출발하면서 되게 좋은 퍼포먼스로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 장중에 보면 좀 흘러내렸습니다. 이거 제가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업종을 놓고, 자, 코스피를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오늘입니다. 시작했던 지점이 사실 제일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쭉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중간에 이제 등장했던 게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관세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 지점이 우리 시장의 오늘의 약세를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우리 증시만 해서 좀 더 약하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와서 좀 사뭇 다르죠. 예를 들어 제 공개 방송 주로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월수금에 제 유튜브 김근우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통해서 이야기 드렸던 어제자 내용이 최근 우리 증시는 글로벌에서 가장 세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하루를 놓고 보면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줄줄 흘렀지만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증시예요. 자, 그럼 일본을 기준으로 좀 보면은 일본은 그대로 반등이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만 이렇게 약한가를 보게 되면 저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봐요. 우리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제 끝났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저는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를 좀 논외로 놓고 우리 시장으로 봤을 때 옵션 만기가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이 될 텐데 이때 이후로 우리는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측면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구축되어 있는 포지션이 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지점 참고로 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오늘은 우리 증시 입장에서 좀 보면은 좋은 줄 알았는데 그다지 좋지 못하네 라고 볼 수 있겠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로 놓고 보면요 일본 증시가 유달리 좀 강한 측면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우리랑 좀 비슷하게 좀 흘러갔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전일자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길래 이랬나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전일 미 증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 전 내용은 좀 생략하고 갈게요. 최근에는 이렇게 쫙 내려와 있었어요.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할 것 없이 다 내려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15,000 정도의 단기 지지권이다라는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건 뭐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이거 좀 기술 분석이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막 기술 분석 줄 긋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지금 15,000에서 일단 지지받고 나스닥이 올라가기 출발했고 나스닥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지수 또한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반등을 만들어냈던 이 강한 상승이 미증시에도 장 초반에 있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상승을 했냐? 사실 가장 큰 거는 관세였습니다. 관세를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아무래도 약 60개 국가 이상의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결과값이 아직 도출되진 않았지만 주로 이야기 나왔던 게 이 상승할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거 관세 유예할 수도 있다. 유예에 대한 가능성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90일 정도 유예를 하겠다.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서 장초반 급등이 이루어졌는데 결과치로 보면은 아니었죠. 백악관에서 아니다. 무슨 유예야. 우리 이런 거 검토한 적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지금 증시에 갖고 있는 이 악재 아닌 악재. 지금까지 이전에는 쭉 내려오고 있었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건데 이 하락을 나왔던 거 그리고 반등이 나왔던 여러 가지 조건값 중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 관세에 대한 해소 군한은 우리가 좀 명확해진 겁니다. 이 이외의 것들은 딱히 생각을 안 해도 되겠구나. 간단해지는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관세가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지금 지수 레벨에서 관세에 더 악화될 게 있을까? 악화될 내용이 많을까? 좋아질 내용이 많을까? 이런 지점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는 사실 뭐 100%는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서 더 나빠질 건 거의 없다고 봐요. 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일단 관세, 국가별로 이 상호관세를 어떻게 매기겠다라고 한 퍼센테이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6%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난주 명의들 목에서도 같이 이야기 드렸는데 터무니없는 숫자죠.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지금 트럼프가 카드를 내밀고 있구나. 우리만 그런가요? 뭐 유럽, 뭐 각종 아시아 국가들 포함해서 우리가 엄청 높은 치도 아닙니다. 더 높은 국가 많아요. 막 40%대, 50%대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제안했던 게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60개 국가가 넘는 국가가 직접 파견을 했어요. 미국에. 우리도 제가 이따가 뉴스로 좀 말씀드릴 테지만 협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결과값도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 관세에 대한 해소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뭐 각 개별 종목이 뭐 이슈 받아서 올라가는 거 사실 많이 없죠. 뭐 정치 테마주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주라고 알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제로 시총 파이가 큰 섹터들은 시장이 움직이는 거랑 좀 같이 가는 경향도만 보여줍니다. 이거를 이제 말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시장의 특징은 아주 간단해요. 자, 차트 놓고 자, 먼저 지수가 있고 뭐 여기 섹터가 있겠죠. 맨 밑에 뭐 종목이 있다라고 봅시다. 자, 지수가 올라가요. 그러면 모든 섹터 같이 올라갑니다. 그죠? 오늘 오전에 그랬듯이. 그리고 모든 섹터 올라가니까 모든 종목 올라가요. 자, 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장은 우리가 자, 모멘텀 좋은 종목이 올라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료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실적 좋은 애가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가요. 그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차별화 장세가 보통 나온단 말이죠. 자, 평시 장세는 차별화가 기본 세팅 값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종목 단위로 섹터 단위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전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를 잘 체크해 두셔가지고 굉장히 싼 값에 좋은 애들을 사두면은 이 차별화 장세가 출발하는 때에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게 언젠데요? 이게 끝나면 됩니다.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섹터 움직이고 종목 움직이는 형태가 마무리가 되면 돼요. 이거 그럼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네, 끝날 겁니다. 길게 갈 수 없어요. 지수로만 움직이는 장세는. 자, 그러면 이 방향이 어떻게 갈 건가까지 제가 추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너무 많이 빠졌고 실제로 이 빠지는 거는 자, 예를 들어 국내 증시가 있어요. 위에 뭐 글로벌이 있습니다. 자, 통합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미국도 있고 뭐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많죠. 자, 글로벌이 쭉 빠지니까 우리가 따라서 쭉 내려갔어요. 우리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었죠, 관세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글로벌이 이제 반등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저는 근데 이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네. 그래서 이 내려가는 추세에서 좋은 애들이 이제 쭉 빠지니까 잘 담아두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 때 또 한 번에 수익 실현의 찬스가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뭐냐면 이거 반등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한 반등이 나올 건데 자, 두 가지의 경우의 수로 갈려요. 위에 공간이 없어서 공간 좀 만듭시다. 자,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는 거예요.
반등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자, 리바운딩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자, 1번 경우의 수 위로 간다가 될 수 있겠고, 그죠? 2번 중간값 횡보다. 자, 3번 내려간다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타겟하는 게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를 맞춰 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3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지수 예측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근데 다시 2300으로 도달해서 또 여기서 놀 거예요로 가는 거는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네. 근데 이 1번 아니면 2번 횡보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의 갈림길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관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오른쪽에 썼던 내용 있죠. 자, 실적이 좋은 애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별화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모멘텀이 좋은 애냐, 그러니까 그 섹터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걸로 이게 좋은 애들은 위로 갈 거고, 네. 이게 지수 예측이랑 별개로, 이게 안 좋은 애들은 이제 횡보를 하거나 내려갈 거고, 차별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지수 가능성은 저는 1번, 2번 둘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나서 시장의 좀 디테일한 요소들을 보고, 그럼 어디 섹터를 봐야 되는지를 보고 이 구체화되는 전략들을 가져가면 되겠다고 좀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간략하게 좀 브리핑 드리면요. 좀 돌아오긴 했습니다. 장 초반에 좀 루머가 있었어요. 그리고 횡보로 끝났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보면은 다 이제 어느 정도 보합권이에요. 나스닥, S&P 500, 이제 러셀 좀 빠지고 이 정도인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매도세는 일부 좀 정리가 되고 저가 매수세는 유입이 된 채로 끝났다고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섹터로는 별로 구분 지을 게 없어요. 섹터 안에서도 갈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지수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왜 글로벌도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를 이야기 드릴 건데, 퓨어인그리드 한 제가 3주 정도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반등이 좀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공포지수는 4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 최저치가 2였습니다. 이게 센티멘탈 지표라 가지고 뭐 무조건 100% 신뢰는 아닙니다만 거의 9할은 맞아요. 9할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9할 적용이 뭐가 되냐? 이만큼 내려갔으면 이제 얘가 이제 일로 가야 돼요. 탐욕의 구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왔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제가 코로나 최저치가 2라고 했죠. 최저치가 2인 거지, 팬데믹 때 대부분이 3에서 7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제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4라는 숫자는 코로나 팬데믹이랑 거의 똑같아요, 지금. 물론 피부로는 그 정도까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 시장은 작년하고 올해랑 비슷한 레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폭락이라고 느껴지지 않죠.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폭락이라고 느껴지는데, 다만 미국장은 실제로 코로나랑 비슷한 영향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오늘 뭐 자료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 증시 그리고 글로벌의 역사를 좀 보면은 미국 증시가 엄청 셀 때 우리는 보통 안 세요. 근데 미국 증시가 좀 약세인 상황에서 우리가 좀 뚫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뭐 근거로 이야기 드리자라면은 유동성이 어디에 집중하는가인데, 미국장에 집중이 되면요 글로벌에 있는 유동성을 다 흡수합니다, 미국이. 근데 미국의 손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신흥국들로 넓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꽤나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도 이야기 같이 드려볼게요. 자, 그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어제장 그리고 최근 증시를 통해서 국채금리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던 게, 시장은 결국 금리 인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지점이에요. 금리 인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지점이 10년물을 기본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 2년물도 여러분 보셔도 돼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2년물 변동성이 커가지고 제가 잘 안 가져오는 거고, 하방 압력 엄청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중에 이제 3.9 레벨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는 이거 하방 열렸다고 봐요. 이거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가능성의 영역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실제로 이것뿐 아니라 이제 CME 기준으로 좀 놓고 보면은 시장 예상치가 많이 바뀌고 있죠. 자, 여기가 동결입니다. 동결. 왼쪽으로 갈수록 인하예요. 자, 그럼 12월 말을 기준으로 올해 우리 출발할 때 금리 인하 몇 회 정도 예상하고 있었죠? 2회 정도입니다. 네, 2회 예상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값이 여기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회 이하로 바뀌었어요. 네, 시장은 결국 이 추세면은 관세로 인한 영향도든 뭐든 결국에는 침체로서의 분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금리 인하로서의 기조가 올해부터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내년부터라는 지점은 바뀌겠구나. 물론 금리 예상이기 때문에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기조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기조로 나타낼 때 금리 인하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성장 업종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는 형태들도 많이 설명을 드려놨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를 강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오프닝 할 때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일본이 유독 강했지 다른 국가들은 아직 조금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일본보다 센 좀 유달리 강한 국가였는데 지금의 최근 하락 중에서 근데 이게 바뀌나 아니나 좀 애매한 구조가 있네 이런 측면들 이야기 드렸는데 왜 그렇게 제가 판단하냐면 유럽 증시 어제거든요. 미 증시가 변동폭 속에서 보합권 마무리했는데 유럽은 지금 다 밀렸어요. 아마 오늘은 반등 나올 겁니다. 오늘은 반등 나올 건데 유럽은 다 밀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미국이 먼저 저점 형성했고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나스닥의 15,0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 나왔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반등 좀 나왔죠. 그리고 유럽도 반등이 출발하게 되면 지금의 구조는 보면 글로벌이 좀 함께 움직이는 지수 추종하는 형태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지수 장세가 반등이 나올 거고 반등 이후에 제가 아까 1번안, 2번안의 시나리오 이야기 드렸죠. 그럼 이쪽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방향에서는 이렇게 글로벌이 잡히고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잠깐 체크를 했는데 우리 증시를 좀 놓고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더 하방이 열릴 수 있지 않나요? 열릴 수 있습니다. 더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에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죠. 어디가 더 나한테 유리한가? 어디가 내가 돈 벌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는가? 지금 PBR 기준으로 어제 종가로 보면 0.81배입니다. 자, 마법의 숫자예요. 이 빨간 선이거든요. 0.81. 자, 22년도 때도 0.81 오니까 올라갔고요. 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제 전쟁 리스크가 있었을 때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생하고 올라갔어요. 이것도 0.81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관세라는 쇼크가 발생했고요. 0.81 도달했고 오늘 추가 폭락이 아니고 반등하기 시작했죠.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은 코스닥이랑 코스피의 차이점도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추후에 천천히 이야기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 지수가 더 빠질까요로 가면은 베팅이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들고 가시는 분들은 좀 버티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럼 밑에서 다시 사야 되잖아.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서 더 빠지는 것보다는 위로 방향을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빠져야 되는 구간까지는 다 내려왔거든요. 이제는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단기적으로는 제가 ADR 지표를 종종 이야기 드리는데 ADR도 초과매도에서 좀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코스피 75, 코스닥 75입니다. 아니 75면 높은 건가요? 전혀 아니죠. 얘네 둘 다 지금 아직도 과매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건 뭐냐? 차트로 놓고 보게 되면은 과매도권에서 꿈틀꿈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왔지만 이 과매도권에서 꿈틀꿈틀하면은 다음 지점은 어디가 된다? 과매수권까지 올라오게 된다. 반복이죠. 지금 근데 똑같은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는 뷰에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코스닥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리 인하 그리고 침체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할 때 주로 이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모멘텀 실적 베이스가 되는 애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금리 인하나 이런 거 이야기 드릴 때 섹터 구분 짓는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있죠. 지금 거의 매주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입니다. 근데 제가 바이오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 중소형 바이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소형 바이오는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나 시총 5천억 안 되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거 통과할 수 있어 하는 것들은 바이오에 대해서 기본 스터디가 되신 분들이야 구분할 수 있겠지만 내가 투자로서의 접근이면은 구분이 어렵죠. 네. 그러면 그랬을 때는 중소형 바이오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큼지막한 것들 위주로 좀 코멘트를 드리는 거고 일단 우선 지금 봐야 되는 애들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어제 재료부터 더 지금 먼저 가고 있는 ABL 바이오 계속 똑같은 애들 가지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킨 바이오. 이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플랫폼 기업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보면은 올릭스라든지 라이센스 아웃 나온 애들 위주, 빅파마 향을 띠고 있는 애들 위주로 보자면 펩트론 같은 애들. 장세 무관하게 움직이죠. 지금 장세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심한데 펩트론은 뭐 이미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비만 치료제 쪽 보실 분들은 이제 D&D 파마텍 정도 경구용 연구하고 있거든요.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이제 재료 받으니까 이제 올라가고 있죠. 참고로 여기 점상입니다. 이 밑에 꼬리는 넥스트레이드예요. 그래서 의미가 별로 없고 그래서 ABL 바이오도 점상. 자, 그럼 순서대로 좀 보면요.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종목들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금리 인하 구조가 점점 잡혀지고 있고 좁혀지고 있어요. 제가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를 이 명인들을 먹기 위해서 1월부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시장은 본격화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순위 1순위 당연히 바이오가 되는 거고 실제로 바이오 ETF의 주가를 보면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라는 분위기 때 가장 강해요. 자, 그러면 지금 곧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것도 같이 고려하실 수가 있는데 알테오젠 보면요. 자, 이때 언제였죠? 네, 아스트라제네카. 인핀지 포함해서 3개 물질 2조짜리 네, 라이센스 아웃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네. ABL 바이오 지금 뭐죠? 네, 4조짜리 라이센스 아웃이 등장했어요.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제 공방에서 다 얘기 드린 거니까. 자, 그리고 리가킨 바이오, 뭐 밑에 올릭스나 펩트론 같은 종목들, 그리고 추가로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 다 어떤 형태죠? 빅파마와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된 애들입니다. 그럼 연관된 애들은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예요. 추세 상승의 섹터 분위기도 형성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재료까지 더해진다? 그럼 계속 강세 유지가 가능한 거죠. 여기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에는 주도주가 완전히 또렷해 보이지 않아요. 왜요? 하락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 끝나고 이제 반등기가 출발할 시즌에 돌입됐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섹터별로 저가 매수세가 어디에 붙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1순위 오늘은 거의 정리가 됐죠. 여기는 바이오, 조선, 방산. 네. 이거는 거의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각자 모멘텀이 좀 차이가 있어요. 개별 종목별로. 그러면 그것들이 발현되는 시기는 차별화 장세가 나와야 돼요. 차별화 장세 이전에 지수 장세가 나온다고 했죠. 그렇다라면은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의 개별 종목들이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섹터로 보면야 강세가 좀 유지가 되지만 그 안에 종목들 중에는 안 올라가는 애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 재료 남은 애들이 많다라는 지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조선방산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1순위는 얘네고 이제 이 1순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반도체라든지 업황이 돌고 있는 애들 있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양. 전력 설비는 지금 저가 매수 유입이 거의 안 됩니다. 전력 설비는 좀 논외로 옆으로 놓고 저가 매수 유입이 들어가고 있는 애들 중에는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추가로 LNG 관련 이런 애들이 2순위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큰 플로우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하는데 생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다시 보기 통해서 보시면 또 잘 이해가 되는 순간이 생겨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만 뉴스 좀 브리핑 드리면은 지금 생물보안법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오른쪽 보면은 이게 우시바이오로직스인데 우시바이오로직스 장중에 지금 급락 나오죠. 이거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미국 의회 보고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미 의회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은 작년에 이제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다시 추진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이 보복 관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지금 항목들을 제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얘기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지금 CDMO는 많이 밀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료 타겟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가로 얘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이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제가 어차피 매주 월수금 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을 드리고 있죠. 시장이나 섹터 종목에 대한 얘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오후 4시에 제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시기는 얼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잘 준비해 오신 분들이 좀 누리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드리는 인사이트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좋은 수익이 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